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장락사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생장락사. 네, 생로병사가 아닌 생장락사입니다. 생로병사 너무나 익히 아시죠? 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인간의 삶을 관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간의 삶은 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을 다 고통이라고 보셨죠. 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행을 통한 해탈, 즉 부처님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생장락사는요, 생하고 사는 같고요. 장은 길장, 락은 즐길 락입니다. 닥터 유가 많은 생물들을 관찰하고 본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같습니다. 이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난 건 이제 거의 주어졌다고 할 수 있죠.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바로 성장과 즐거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즐긴다는 것이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생사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는 것은 저도 주어졌습니다. 죽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 것을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요, 다 유한합니다. 다 죽습니다. 네, 죽지 않는 생물은 없다는 거죠. 동물, 식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다 그렇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길게 사는 동물은요, 심해에 사는 대합입니다. 대합은 이제 조개를 말하는 거죠. 대합이라는 이런 조개가 가장 오래 사는데요. 약 400년 정도 삽니다.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식물은요, 스페인에서 이쪽 대서양 쪽의 바다에 사는 포시도니아라는 해초입니다. 거의 한 10만 년 정도 삽니다. 미생물 중에는요, 이 러시아의 이제 동토증에 방성균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네, 이 균은요, 거의 40만 년에서 60만 년 정도 삽니다. 네, 인간은 그러면 얼마나 길게 살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기록된 최장수는요, 122세입니다. 네, 122세가 최장수죠. 지금까지 생물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무생물은 어떨까요? 네, 무생물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네, 지구는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앞으로 80억 년 후에는 태양과 함께 소멸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어떨까요? 네, 너무나 광대한 우주도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지금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우주조차도 유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100년밖에 못 사니까요. 네, 이 100년의 그 인간의 나이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유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과연 고통이냐? 네, 우리가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요, 항상 울죠. 항상 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생로병사로 보시면은 이제 이 울음이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아기 입장에서의 그 울음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예, 즐거움의 탄성이죠. 우리가 너무 즐거울 때 울음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갓난아기의 울음은 즐거움의 탄성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떠냐? 네, 죽음은 생명의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네, 죽지 않겠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당연히 죽는 건데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냥 죽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요, 그 또한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입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생과 사이에 있는 그러면은 늙음과 병듦은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것도요, 한번 생물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네, 동물, 식물, 네, 미생물까지도 이 병듦과 늙음이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정말 굉장히 작습니다. 네,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물도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면서 신나게 살다가 죽을 때 거의 팍 죽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만이요, 늙는다 그러면서 늙어갑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이렇게 사람만이 이렇게 늙고 병듦이 더 많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생물에 비해서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생물과 사람의 차이인데요. 다른 생물에 없는 생각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바로 이 늙고 병듦을 갖다가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많은 생각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바로 이것을 병듦과 늙음을 갖다 초래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교와 성취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내가 더 성취하려고 하고, 이거하고 비교하고 성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진 것보다 더 쓰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힘듦과 지나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힘듦과 지나침이 바로 병듦과 늙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어떤 생물도 비교하거나 성취하지 않습니다. 한 동물이요, 성취하는 동물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바로 흰개미인데요. 흰개미가 어떤 성취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요, 산 같은 게 하나 보이죠? 네, 산까지는 아니고 동산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사람이 요만한데 얼마나 큽니까? 이게 바로 흰개미가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어이구, 뭐 온통 흰개미 집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성취일까요? 네, 서울에 이제 사람이 지은 롯데 월드타워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취를 하는데요, 흰개미하고 사람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흰개미는 저런 성취를 하는데도요,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저것 때문에 병들지 않고요, 저것 때문에 늙지 않고요, 저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것 때문에 죽지도 않죠. 저런 성취 때문에. 근데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요, 싸우고요, 병들고요, 늙고요, 저런 성취를 하면은 죽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생물과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자, 생로병사와 생락병사를 한번 같이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장락사와 생로병사입니다. 네,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해서 살아갑니다. 한 45세를 전후로 해서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인구를 보면은요, 한 50% 정도가 이 노화의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병들고 고통받고 병원만 다니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든 사람들이죠. 전체 인구를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네, 이 둘을 합치면은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생락병사가 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신나게 성장하면서 즐기고 살다가 죽을 때 팍 죽는 겁니다. 짧게. 네, 그것을 바로 생장락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구의 한 10% 정도가,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생장락사를 합니다. 네, 과거에 제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9988234라고 불렀습니다. 생로병사와 생장락사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네, 이것은 인간의 삶을 보는 생각의 관점의 차입니다. 네,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보면 볼수록이요, 사람은 늙고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늘겠죠. 인간의 삶을 생장락사로 보면 볼수록이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요, 죽을 때까지 즐기게 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